최강 시사.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 연천, 김포 등등 해서 지금 9건이 확진이 됐죠. 홍성 의심 사례는 음성으로 판정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확산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뭐 감염 경로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북한에서 수의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원 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 의원께서는 그 북한에서 이 축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평안남도, 네, 예,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이제 그 축산 부문 공무원으로 이제 가축 질병 예방, 뭐 치료 이런 쪽으로 이제 담당해서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식으로 예, 얘기하면. 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셨고 수의사이기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수의 방역 부문 정책 관철, 뭐 정책 집행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의 방역 부문 공무원으로 이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남쪽으로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2011년에 왔습니다. 2011년이요? 예. 그 뭐 한 9년 정도 되신 거네요. 횟수로 따지면. 예. 여기서도 이제 수의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일하는 이제 구파모수가 예. 축산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농업을 이제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 네. 국가들의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서 저소득 그 농가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서 경험했던 축산 지식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계실 때 돼지열병이 있지는 않았죠, 그죠? 네, 이게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북한은 돼지열병 때문에 뭐 한 지역에 돼지가 완전히 몰살당했다, 완전히 폐사됐다, 뭐 이런 국정원 보고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북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북한이 올해 5월에 예.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병했다고 이제 국제기구에 보고를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국정원 뭐 자료는 아니라고 해도 제가 파악한 데 의하면 이제 이미 전국에 다 확산돼요. 전국에 확산됐다. 있고 그걸로 인한 이제 피해가 상당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당국에서 방역이나 이런 확산 방지 조치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동 대응을 예. 제때 이제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 북한 정부가 국제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고했을 때는 제가 있던 경험으로 봐서는 이미 전국에 확산이 되어 있고, 그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걸 이제 관리하고 이것을 이제 퇴치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국제기구에 보고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병이라는 게 확산돼 가지고 방치돼 버리면 이게 토착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멧돼지에 의한 무슨 그런 바이러스의 토착화가 이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의 토양이 다 이제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제일 제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건 그 도축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도축 자체가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르고 있는 돼지들이 몇 마리 기르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요. 또한 그 집이나 우물, 수도가, 강한천, 바닷가 전국에 아무 데서도 이제 다 도축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도축을 하고 방역 당국이나 축산 그런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도 식품으로 이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더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부산물이라든지 분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토착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이제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 북한 주민의 한 50%는 돼지를 키운다. 많든 적든 뭐 그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일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요번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북한이 축산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동 축산, 국가 경영 축산이 있고 소유 관계에 있어서 협동 축산이 있고 개인법 축산이 있는데 이 정책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개인들이 돼지 한 마리를 키우면 네. 한 이제 100kg 정도 키워서 낸다고 할 때 약 한 70달러 내지 80달러의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80불이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쌀로 환산해서 한 150kg, 170kg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 한 마리가 한 가구의 1년 식량 문제를 이제 좌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참 이제 열심히 이제 돼지를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데 이것들이 또 방역 당국의 보호를 이제 받지를 못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기르는 쪽쪽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다고 했을 때 네.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죠. 네. 식량 문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궁금한 게 이 북한에서 과연 이게 넘어온 것일까?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감염 경로가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은 조영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3월에도 그렇고 네. 5월에 이제 국제기구에 발병했을 때도 남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수의방역 당국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이전부터요. 예. 근데 현재 지금 아직 역학 조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네.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첫째는 이제 발병된 농가들의 위치 특징입니다. 위치.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네.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연결된 강과 하천 주변에서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전문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물에 들어가면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희석이 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또 내려왔고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또 내려오던 물이 토양에 이제 젖어들지 않습니까? 네. 예, 토양에 젖어들었을 때 토양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거기서 곤충이라든지 쥐라든지 얘네가 이제 접촉을 하고 돼지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네. 그런 이런 열어놓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꼭 북한에서 이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이전부터 공동 방역이라든가 북한 측에 그런 걸 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필요한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이 없어요. 이게 좀 뭐랄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뭐 이제 수의 방역 전문가로서 생각을 한다면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전반적 축산 실태를 놓고 봤을 때 돼지가 다 죽어나간다면 거의 축산이 용으로 되는 거나 같아요. 물론 닭도 있고 어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이데올로기나 뭐 예. 국가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하겠지만 가축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는 데서는 이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 당국에서 이거는 방역 차원뿐만 아니라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참 난감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들어요. 네, 물론 이제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도 있지만 그 비공식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뭐 전문가들의 협력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측면들, 그다음에 뭐 서독약이나 시설들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다양한 채널들을 이제 총동원해서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불행 중 다행은 아직 충청도 쪽으로는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역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좀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이제 북한의 수의 방역 시스템이나 북한 수의 방역 시스템의 작동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굉장히 놀라울 정도.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이제 전파는 이제 누구도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도 중요하고 차단 방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축산 농가들이나 주민들의 협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것들이 이제 협조가 되고 협력이 돼야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빨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좀 열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25분 돌아옵니다. 최근 아프리카